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B2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빚내서 투자하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에 보면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뭐 빌려줄 때,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국채 사고 리스키 프리에서 살 때에 그때의 이자율은 뭐 예를 들어서 뭐 7%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은행에서 빌릴 때 아니면 정권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때 그 이자율은 이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빌려주는 것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9%, 뭐 심지어 10%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빌려줄 때 요 이자율로 은행에 빌려주거나 혹은 어떤 뭐 채권 살 때도 이런 이자를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은행으로 돈을 빌리거나 혹은 정권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때 그 이자율은 여러분이 빌려주는 것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빚내서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 이자율로 빌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제 이랬을 경우에 그 앞서 보여드렸던 요 그림하고 좀 다른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빚을 안 내는 경우는 지금 보신 것처럼 좀 요 부분이죠, 그지? 요 선상에 있는 건 빚을 안 내는 경우죠. 요 P점까지. 그래서 요건 똑같습니다. 빚을 안 내니까 그때의 기울기 값은 아까 했던 거와 똑같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똑같이 이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똑같은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빚내는 레인지라는 건 지금 어디냐 그러면 여기인 거죠. 요 빚내는 레인지가 이제 요것의 기울기 값이 요 이자율 똑같은 이자율로 내가 빌려줄 때 이자율과 똑같은 이자율로 빌리면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울기 값이 똑같은데 좀 헷갈리시는데 요 기울기 값이 이렇게 똑같아지는데 그래서 노란선에 있는 기울기 값하고 초록색에 있는 기울기 값이 똑같아지는데 이자율이 같으면 만약에 그 실제로 빌리는 이자율이 더 높으면 빌려주는 이자율보다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이게 더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요 기울기 값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 요 선상, 요 P점 이후에 있는 선상에 있는 기울기 값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저 그림 어떻게 그리냐? 원래 저 노란색이 아니니까 저 부분을 이제 어떻게 그릴 거냐? 비투하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 투자했을 때 기울기 값을 어떻게 그리냐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여기서부터 원래 수식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대 수익률은 뭐냐 그러면 사실은 이제 빌리는 거에 대한 거니까 그 이자율을 뭐 RP라고 해보겠습니다. RB의 만큼의 이제 이자율로 여러분들이 이제 빌리겠죠. 빌리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Y만큼 투자하는 거고 그 다음에 Y만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 리스크 에셋에 투자한 것에 대한 어떤 그 기대 수익률이겠죠. 그지? 이걸 그래서 다시 써보면 요거는 결국 뭡니까? 이제 RB가 borrowing rate이니까 RB는 그대로 쓰고 더하기 Y에다가 2에 RP 빼기 이제 RB가 되겠죠. 그지? 그리고 이 경우에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RB도 숫자는 높지만 결국은 여기 좀 여기 RF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요거를 RF로 쓰지 말고 RP라고 쓰겠습니다. 요걸 따라서 그래서 RB가 9%라고 해보죠. 이제 그러면 이 경우에 이거의 이러한 투자에서의 어떤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얘는 뭐지? 그냥 상수니까 이거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얘도 사라지고 결국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똑같이 y에다가 요게 되겠죠, 그지? 그래서 요 y를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면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이제 여기다 넣어주면 그러면 저거는 이제 시그마 C 나누기 시그마 P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와 똑같이 쓰면 이제 기울기 값은 어떻게 됩니까? 요게 이제 요걸 그 쓰면 요게 이제 뭐가 됩니까? 요 RB가 요 EO RC를 Y라고 그러고 요 시그마 C를 X라고 그러면 요게 이제 절편값이 되고 요게 이제 새로운 기울기 값이 되겠죠. 그걸 그래 보면 새로운 절편값은 그 이전의 절편값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더 높아졌지 이제. 절편값은 RF보다는 RFB가 더 높아졌습니다. RB가 더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절편값이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리고 기울기 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울기 값은
이전에는 expected value of 그 리스크 프리 에셋에 대한 리스크 에셋에 대한 기대 수익률에서 RF를 뺀 거였죠. RF를 빼고 이거를 시그마 P로 나누어 준 건데 이번에는 RB를 빼주고 이걸 시그마 P로 나누어 준 거지.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똑같은데 RF에서 RB만 바뀐 건데 RF는 7%고 RB는 9%니까 더 큰 숫자를 빼줬으니까 기울기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졌겠죠. 그게 반영하는 게 요겁니다. 여기 기울기값 적어진 거지. 그래서 실제로 요것의 기울기값은 요 선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기울기값이 되고 요 기울기값은 요 빌려줄 때의 요 P까지의 기울기값보다는 얘가 더 적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B2에서 결국은 B2에서 투자하면 당연히 그만큼의 뭐가 생기는 겁니까? 기대 수익률은 작아지겠죠. 이것보다는 내가 이자 당연히 이렇게 했을 때 이자율보다는 요 기대 수익률이 작아지겠죠. 왜 그럽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빌리는 이자율이 빌려주는 이자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은 좀 작아졌고 B2 하니까 그만큼 이제 내가 이자를 비싸게 주고 돈을 빌렸으니까 그죠. 수익률 작아진 반면에 리스크는 이제 커진 거죠, 그지? 리스크는 아까 똑같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B2 하면 그만큼 위험은 하고 위험은 더 커졌고 그 내가 빌려주는 이자율보다 빌리는 이자율이 더 높으니까 그만큼 수익률은 감소했고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그 B2에서 리스크 자산에 투자하는 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빌리는 이자율이 아주 쌀 경우에는 그죠? 빌리는 이자율이 아주 쌀 경우에는 뭐 마치 내 돈을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그지? 내 돈이 내가 여윳돈을 투자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자율이 싸진 요즘 같은 상황이 이자율이 싸지는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뭐 이것도 가능하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뭐가 커지는 겁니까? 이러니까 그만큼 수익률을 많은 수익률 높은 수익률을 얻으려고 하는 만큼 뭐도 커진다는 얘기니까 리스크도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판단하시면 이 투자가 뭐 나쁘지는 않지만 주식가격이 계속 올라가지는 않죠. 언젠가는 또 주식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잘 보고 여러분이 언제 떨어진지를 뭐 신이 아는 이상 모르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장기적으로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빚내서 투자할 때는 항상 이런 어떤 리스크를 빚내서 투자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굉장히 증가시킨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욕망이 돈을 더 높은 수익률로 돈을 벌고 싶다는 그 욕망 때문에 이제 빚내서 투자하는 건데 현실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판단이 되지 않고 욕망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주식 가격이 증가할 거고 계속 올라갈 거고 그래서 내가 주식을 투자한 것에 대한 수익률을 계속 증가할 거라고만 그렇게 너무 이제 희망 섞인 관측만 근거가 있어야 된다.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빚내서 투자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집값도 마찬가지입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경우에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 제가 이제 계속 강조했던 거고 이게 이제 뭐 제가 그냥 강조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한 내용을 저희가 배웠는데 그 내용에서도 이미 그 시사점이 있는 거죠. 전달해 주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이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결국은 기대 수익률을 높이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잘 염두에 두고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샤피 레이쇼가 더 중요하다. 그죠? 이 샤피 레이쇼가 액세스 리턴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 왜냐면 여러분 돈을 빌릴 수도 있잖아. 액세스 리턴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고 그지? 액세스 리턴을 스탠다드 디베이션 나눈 이 샤피 레이쇼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고 이 샤피 레이쇼로 가지고 판단한 게 지난 챕터의 내용이었죠. 그지? 그런데 이번 챕터에서는 이 샤피 레이쇼만 가지고 다 판단할 수 없다. 여기에 또 뭐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개인의 리스크 어벌전도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리스크 위험 회피 상황도 회피 정도 사람마다 다르죠. 그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고려해서 이제 결국은 판단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1,000만 원 돈이 여윳돈이 있을 때 그거를 투자할 때 내가 어떻게 투자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게 결국 리스크 에셋이 얼마, 리스크 프리 에셋이 얼마 결정하는 게 Y인데 혹은 몽땅 다 리스크 프리 에셋 내가 빌렸었거든 하는 게 이것도 이제 Y를 결정하는 거죠. Y 값이 1보다 커지면 이 Y를 결정할 때 결국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이 샤피 레이쇼도 중요하지만 또 뭐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리스크 어벌전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이제 이 샤피 레이쇼에 대해서만 살펴봤는데, 다음부터는 이제 모두 고려하겠습니다. 이 리스크 어벌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Y 선택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부터는 여러분 개개인의 리스크 어벌전을 고려한 상태에서의 Y 선택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